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편 최근 가솔린 가격이 30일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울트라 빅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상점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밀거래온 한 형제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가게에선 수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불법 마약 더미가 압수 조치됐습니다. 한국 수목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이 LA에서 열립니다. 박 화백은 한국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환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당장 주택 시장이나 가계대출은 물론 은퇴 자금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기준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은 5.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짧은 기간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자 열심히 집을 찾아온 주택 구매자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With the new interest rate hikes, we don't really know what our bottom line is anymore, and it's a moving target. 주택 구매자들만 상황이 이런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자들이 집 사기를 망설이면서 임대 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렌트비마저 폭등해 세입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융자부터 크레딧 카드 이자율까지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상 역시 확실시되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If you got credit card debt, this next Fed rate is key to you waking up that you got to get rid of that debt. It's going to cost you more from now until next year.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입히면서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들마저 은퇴 시기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Their 401k balance is down by a lot, so they're going to have to maybe recalibrate on when they can retire. 대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가계 전반을 버겁게 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이 사상 최대 물가 상승치에 어제까지 기준금리 1%포인트를 인상하는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준의 대표적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웰러 이사는 이달 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0.75% 인상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에 연준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하는 패드워치는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어제 추정치의 절반에 가까운 40%로 내렸습니다. 한편 야후 파이낸스는 최근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30일 연속 하락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 역시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조치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또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와 강세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데 가장 큰 걱정은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어제 환율은 1달러에 1,326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제보다 14원이나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작년 1월만 해도 환율은 1달러에 1,100원 정도였는데 조금씩 오르더니 올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39개 나라의 달러 대비 통화 가치를 비교해봤더니 33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일본 엔화는 15% 넘게 떨어졌고 스웨덴 14%, 영국 파운드 12%, 심지어 유로화도 11%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원화는 9.4% 떨어졌습니다.
원화만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달러화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화를 서로 맞바꾸는 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미 협정이 체결된 유로존, 영국, 일본도 맥을 못 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제외한 환율들이 절하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008년이나 97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상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지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달러로 결제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또 큰 손들이 원화 자산을 팔고 나가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더 올라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미 전역에서 가스업체 직원을 사칭한 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타운십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가스업체 PSENG 직원을 사칭해 90대 노인에게 가스 누출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고 속인 뒤 현금과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지방 방송국 WPVI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도시 지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기 사건은 14,000건 보고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스 업체 측은 직원이 가스 누출을 검사하거나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고객들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상표가 있는 옷을 입었는지 또 회사 로고가 있는 차량인지 등을 살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의 한 리컬 스토어에서 마약을 밀매해 오던 40대 이씨 형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경찰국은 오스틴 블러프 플라자 리컬 스토어에서 마약과 펜타닐 등을 거래한 혐의로 40세 브라이언 이씨와 44세 스티브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 형제의 리컬 스토어에서 불법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펜타닐 구매를 시도하는 위장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현장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압수된 품목은 현금 36,000달러, 펜타닐 2,000개, 코카인 2파운드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 형제는 불법 유통 등 2건의 마약 관련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5건의 상어 공격이 발생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퍼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 해변에서 5건의 상어 공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3일 하루 사이 2건의 공격이 발생해 패들보드를 즐기던 40대 남성 등 2명이 다리와 손목 등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어를 감시하기 위한 드론을 배치하고 해역 감시 순찰 인력을 늘리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We love the beaches, we love our environment, we love the water, so we want people to be comfortable coming here. But first and foremost, the priority is people's safety. 과학자들은 상어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한 보존 노력으로 인해 미국 해안에서 상어가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요일 재택근무가 새로운 직장 문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금요일 사무실 출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 전역에서 3천여 개의 빌딩 관리를 담당하는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금요일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전체 30%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아예 주 4일제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160개 주요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78%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업무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9월 정도에는 하이브리드를 시행하는 직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방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을
오는 10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수묵화 거장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동서양의 미학과 현대와 전통 미술을 넘나드는 작품 세계에 현지 미술업계도 주목했는데요.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세계를 파고든 데 이어서 이제 미술 한류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경주 불국사 설경. 전시관 벽 한 면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Park Dae-sung's works, to me, are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at Korean ink painters have had since the modern period. That is, where can ink painting go in the future? I think Park Dae-sung's works exemplify one of those answers. 과감하고 역동적인 분놀림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새롭게 해석된 금강산 풍경입니다.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경 산수와 맥을 이으면서도 전통 수묵화를 현대 미술로 재해석하는 박화백의 작업에 현지 미술업계도 주목했습니다. 박화백은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보람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한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수억 만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었어요. 우리나라 내가 살던 우리 고국을 그린 겁니다. 이게. 고국을 그린 거니까 마음껏 좀 보시고 이런 우리 동포들의 그런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오는 9월 하버드와 다트머스 대학 등 세 곳에서 박화백의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미술 작가를 향한 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높아진 관심이 미술계로 이어져 이제 미술 한류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차세대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 제46대 회장으로 취임한 알버트 장, 한국명 장진혁 회장은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한인 1.5세와 2세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협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들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도 만들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멘토십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비즈니스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한인회계사협회 회장이자 회계법인 김앤리를 이끌고 있는 알버트 장 회장은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하는 LA 지역에 영향력 있는 CPA에 선정된 바 있으며 수년 동안 상공회의소 이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염색 샴푸가 세계 최고 권위의 뷰티 박람회 헤어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뷰티 기업 모다모다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전시회 코스모 프로포의 헤어 분야 어워드에서 대표 제품인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전 세계 1,170여 개 헤어 브랜드 중 최종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혁신성과 시장성, 시장 영향력, 브랜드 성장성, 브랜드 가치 등 5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교수가 7년 동안의 개발을 통해 만든 모다모다 샴푸는 세계 최초로 식물의 자연 갈변 현상을 활용해 연모제 등의 자극 없이 세치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미국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모다모다 측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K뷰티 역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이 지옥 속에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현지 언론이 폭염을 지옥에 비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7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산불로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곳곳을 태우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중심부의 한 작은 마을. 거대한 불길이 산을 전부 집어삼켰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많은 집들을 에워싸자 주민들은 대피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똥으로 불이 날까 연신 집에 물을 뿌립니다. Perigoso depois aqui, rodeado aqui com caças aqui em toda a volta, tanto dali como aqui, ali havia grande aviário e agora já não vejo. Até eu tenho medo. 최근 포르투갈 전역에선 1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옆나라 스페인도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2배 면적이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표시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지독한 폭염입니다. 두 나라의 최고 기온은 이미 47도에 육박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50도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염 지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Pues fatal, la noche es fatal porque hace unos calorazos que te tienes que levantar 50 veces por la noche.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 맹렬한 기세로 타는 불은 하늘을 온통 연기로 덮어버리며 도로를 위협합니다. 영국 요크셔. 활활 타는 불이 넓은 들판으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영국은 이번 주말 여름철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By the weekend, temperatures could be exceptional, and there's a chance they'll be record-breaking, and so that really would make it unusual. 지옥 같은 폭염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전 세계 기온은 지난 30년간 평균치보다 0.31도 올라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 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서둘러 봉합에 나선 모양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찬 회동을 마치고 나란히 웃으며 나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그간의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불화 갈등 없다고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윤핵관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두 사람은 최근 잇따라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장 의원이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만들려던 민들레 모임을 권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원했지만 권대행은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를 관철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려는 장 의원과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차기 당권의 입지를 다지려는 권대행이 본격적인 권력투쟁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치를 같이 하면서 했던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두 사람의 갈등이 당권을 둘러싼 윤핵관 분화설로까지 번지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장 의원과 함께 민들레 모임을 준비했던 이용호 의원이 직무대행 체제는 미봉책이라며 이 대표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근황을 공개하며 4,000명 정도가 만남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대한 언급은 피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세를 내비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모레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면서 당권 도전의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당 기간이 6개월이 안 돼서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밖에서 출마 선언을 강행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당권 도전에 대해 확답을 피해오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모레 오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한 겁니다. 자신을 겨냥한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 출마라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집중됐고 친 이재명 의원들은 정치보복 수사할 뿐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 얻은 방탄 배지. 이제는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에 출마해 방탄 갑옷으로 단단히 갖추겠다는 심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그 전방위적, 전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성격이 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당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해 당대표 출마 요건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대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고 조국의 강을 넘지 않고선 진정한 쇄신이 없다며 당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습니다. 청년의 도전이 넘치는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기자회견은 국회 안이 아닌 정문 밖에서 진행됐고 후보 등록을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 금지와 입국 시의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두 전 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 달간 해외에 나갈 수 없게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미국 연구소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귀국하면 검찰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국 즉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또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국정원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박 전 원장은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서 당신들 생각만큼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해 단 6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을 국내에 묶어두면서 두 사람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정보망, 밈스 담당자를 불러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두 전 원장을 겨눈 주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해양경찰,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문재인 정부 당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듬해인 2020년 UN 인권이사회에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낸 답변서는 부적절했고 부족했다고 돌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도록 세율을 고쳤는데요.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최고 3%지만 다주택자는 6%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율이 더 높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반찬들 꺼내서 점심 먹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무소비, 무지출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하루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난 2008년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처럼 만원으로 하루 버티기에 도전한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욜로와 소비를 과시하며 플렉스를 외쳤던 MZ세대들이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물가 시대를 헤쳐나갈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껑충 뛰면서 큰돈 빌려 집 산 분들 이자 부담이 커져 걱정 많을 텐데요. 금융당국이 오늘로 종료 예정이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폭이 연간으론 0.45에서 75%포인트까지, 5년간은 2%포인트까지로 제한됩니다. 가입 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최대 0.2%포인트까지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데요.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 초복을 맞아 유통가에서는 보양식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생닭과 전복을 최대 절반 가격에 내놓고요. 온라인몰도 삼계탕 간편식과 유명 맛집 보양식을 특가로 판매합니다. 편의점들은 오리 비빔밥, 민물 장어 도시락 같은 이색 보양식 메뉴를 내놓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해초비누 만들고 해초비누랑 카누를 한번 타보는 게 카누 오케이. 여름 휴가로 어촌 여행에 떠나는 건 어떨까요? 어촌 여행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숙박과 음식, 각종 체험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을 약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투명 카누 타기, 전복 채취, 바지락 캐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데요. 양양 수산마을과 완도 북고마을 등 13개 어촌 마을이 참여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